스루프타임즈 2022년 12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스루프타임즈의 테마 좀 소개합니다. 요즘 정치는 대본 연기 다 형편없어 열심히 사는 국민 덕에 나라 안 망해. 조선 박동규 기자 오늘자 뉴스 내용인데요. 데뷔 60년 생애 감사에 펴낸 배우 김희자 씨의 인터뷰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 김혜자 씨에 대한 것을 보면 벌써 80세가 됐다고 그러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 소속이 없고 그 소속사 매니저도 없이 그냥 쭉 살아왔고 이렇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전원일기 출연진이 청와대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그때 뭔가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약간 좀 청와대 경호원을 조금 위트 있게 받아 넘긴 그런 그 경험담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부친이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이후로 미 군정 때 재무장관을 지냈다 하고 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 남편에게는 아주 그 잘못하는 아내, 자식들한테도 빵접짜리 엄마라고 스스로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뭐 관심 사항은 그거죠. 우리 국민은 골목 식당부터 대기업 사무실까지 어떤 역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내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최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죠. 삼류 막장 드라마인데 나라가 걱정돼. 참 속 시원하게 갈하고 있습니다. 한 80대 되셨으니까 인생을 또 살 만큼 사신 분인데 얼굴은 뭐 80대 할머니 같지가 않죠. 네, 지금 봐서도 그냥 60대 같이 보이시네요. 참 얼굴도 곱게 늙으셨습니다. 근데 그 김혜자라는 이름이 경기여고 때 그 동명이 그때는 이 뒤에 이름에 그 자자 쓰는 이름들이 많았죠. 옛날 그 해방 후에 일본식으로 무슨 꼬 뭐 이렇게 돼서 저희 그 누님도 그 자자를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우리 그 친척 언니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이 혜자 언니가 있었는데 누나라고 보통 하는데 요즘은 뭐 언니라고도 그냥 보통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정치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발탁되는 한국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김혜자 씨 혜자 언니를 만난다면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곁들여서 정치 리더십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 미국의 테드 레스쇼라는 그 시즌 드라마인데 이 여성분이 좀 나이가 좀 든 여성이에요. 이 사진상으로는 되게 젊게 나왔는데 이렇게 그 소대나시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아유, 서양 여자들은 떡대도 좋고 뭐 체격이 우람하십니다. 그 축구 구단주인데 영국에 사실은 구단을 말아먹으려는 목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경험이 없는 감독을 영입했는데 성공하는 그런 시리즈 드라마인데 쭉 시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시리아무비라고 유튜브에는 영화들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한 편의 영화를 짧은 시간 안에 줄거리를 할 수 있고 또 자막 속에서 이 귀중한 말들을 한번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발췌한 건데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한 것 중에서 그런 것 중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
또 만약에 호기심이 있었다면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질문도 없다 그러면 무관심이라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고, 사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관심을 좀 줘야 된다. 뭐 이런, 아니 믿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 등을. 그리고 또 이 구단주가 뭐 한 말 중에 옳은 말은 모든 약점에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이 축구 전략으로 혼돈을 자처하거나 혼돈을 키워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혼돈이라는 것을 이제 저같이 그 제약 이론 편집증 환자는 혼돈도 갈등, 대립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내재된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방법이 이 갈등 대립 구조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거에 좀 심취해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그물망에 좀 걸려서 이렇게 편집을 해 봅니다. 푸틴,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준비 완료. 로이터 가이 폴콘 브릿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러시아는 이제 협상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키이우와 서방 지지자들이 거부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말했다. 그렇게 됐고, 쭉 설명하는 것 중에서 러시아가 독특한 나라고 우리에게는 특별한 국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언뜻 비치면은 민족주의 같은 그런 냄새가 좀 풍기는 게 현실이죠. 요즘 민족주의 너무 내세우면 안 좋은데 이런 뉴스에 반응해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일보에서 김표양 기자가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은 성탄절에 협상론 꺼내놓고 전투기 출격시킨 푸틴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왔는데 마침 또 푸틴 대통령의 사진을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최근에 조금 약간 팍상 늙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겠지. 그래서 그런 관련 뉴스들이 쭉 연달아서 협상 준비 완료라는 뉴스가 로이터에 나오기 전에 로이터 쪽이나 다른 뉴스에서 관련된 뉴스들이 나온 걸 보면은 데일리 비스트 앨리스 퀸이라는 기자의 보도 내용은 러시아 국방 거물급 사망 비극적. 이게 어저께도 제가 소개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가져왔는데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연사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 러시아에서 잠수함 만드는 조선소의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꼭 눈이 참 예리하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말하자면 조문 표시 같은 거로 사진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고, 푸틴 러시아 방위산업의 승부 로이터 24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무기 생산자들에게 그들의 게임을 강화하라고 명령했다. 뭐 돈 주고 사는 거겠죠. 러시아 재정을 가지고. 그리고 칼라 시니코프에 대한 무기 주문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칼라 시니코프라는 게 방위산업업체 이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벨라루스 위클리라는 데선 러시아는 더 많은 군사 장비를 벨라루스로 이전하여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 마리아 예료마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 근처에도 러시아 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또 푸틴은 국방부 전시회에서 신무기를 선보였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에 협상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중부전선 고지전에서 오랜 지루한 고지탈환 전투가 크게 벌어졌고 지리한 전투가 이어지면서 하루에도 주인이 몇 번씩 바뀐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의 중부전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조금이라도 그 협상 전에 뭐 나름대로 그 유리한 고지를 그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 같은 게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것도 무비콕콕이라고 또 유튜브가 이 편집한 내용 중에서 제가 뭐 선정적인 그림이 요런 건 좀 이렇게 그 하나 그 캡처해 놓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수컷이라고. 근데 그 중요한 게 이제 그거보다도 여기에서 나오는 게 기존의 간습을 버려 큰 성공을 거둔 멤버들이라고 돼 있고, 이게 붕괴라는 개념의 결정체 테크기업 알파 뭐 이런 게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말장난에 제가 넘어가서 쭉 끝까지 본 것 같아요. 탄소 배출량 제로의 신생 에너지 클리어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게 이 떡밥을 던져주는 그런 건데, 뭐 사실은 무슨 어, 미스, 예를 들어서 추리극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를 끌고 가는 건데, 그 속에서 그 붕괴라는 개념, 뭐 이런 그 신생에너지 이런 것이 이제 관심이 가서 할 수 없이가 아니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 흑인 여자 주인공이 한 말 중에서 거짓을 위해선 거짓말하지만 진실을 위해 거짓말하진 않지. 이런 명언 대사들이 영화 속에서도 가끔 건질만한 그런 명언들이 나옵니다. 적자 쌓이는데 조직은 비대, 불가피했던 공공기관 구조 조정, 정부가 14년 만에 조직 일렬로 감축하는 방만 경영이라는 용어를 저도 좀 많이 썼었는데 문정권 때 공무원 수가 5년 동안에 일자리 창출한다고 공무원 수만 있다 많이 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어떤 그 공공기관의 그 총무과 직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낮 시간에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여유가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또 좀 해 봤습니다. 그런 적이 벌써 몇 년 전인데 한국전력이 그 정치 노름의 적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전력이 뭐 자기 경영진 뜻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정치 노름의 이 피해자들인데 결국 소신껏 대응을 못한 해서 일찍 잘리나 지금 잘리나 그렇다면은 옳은 소리라고 예전에 잘리는 것이 오히려 명예스러운 퇴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여러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그 사진이네요. 공공기관 정원 추이가 2017년, 2005년 전이니까 문정권 시작하면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났죠. 그리고 올해 좀 줄인다. 2023년 내년에 좀 줄인다. 요 정도 줄여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전자정부가 됐다 그러면은 인원수를 거꾸로 옛날 더 줄여야 되는 건데 이 민간기업이라면은 자동화 또 전산화 전자 사무처리 뭐 해가지고 사무관리직들이 엄청 많이 줄었죠. 옛날 수기하던 시절로 본다면은 그런 인원 그런 전산화가 안 됐고 그렇다면은 지금 뭐 관리직도 민간기업도 꽤 있어야 돼요. 다 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도 팩스를 쓰고 있고 도장 찍는 문화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람을 자르고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월급을 올려주지도 못하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전자정부가 됐으면서도 월급도 올려주고 일자리도 올리고 민간기업이 그만큼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니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이 MB가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흑자를 내는 경영을 해야 된다 해서 기업공개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식회계를 하게 만들고 이런 건 매우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한국전력공사라든지 뭐 다른데 그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경영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죠. 뭐 못 들여다보는 건 아니에요. 그 공시 시스템이 있으면은 이제 뭐 그 노조 회계에도 공시 시스템 하게 하라라고 그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데, 공공기관 모두를 그 공시 시스템에 복식회계 써가지고 공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래야 뭔가 그 낭비되는 그 비용들을 분석가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알아가지고 평균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산출을 해보고, 뭐 복리후생비로 많이 그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거 좀 제외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슬프 분석하듯이 해내면은 아마 도망갈 데가 없을 거예요. 방망경이 다 드러나는 공공기관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원전 방문 취소에 대한 게시글에 공유된 이미지, AFP 코리아 그 오늘자 뉴스인데, 가짜 뉴스를 어떤 여기 놈이 그 유준열이라는 친구가 정말 참석하고 싶었을 텐데 그 놈의 한파가 세상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또 있을까? 이거 가짜 뉴스란 얘기죠. 뭐 그래서 이 대통령을 그 폄하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그 언론의 자유는, 가짜 뉴스는 언론의 자유라 그래도 인정해서는 안 되고 그 제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뉴스는 요거에 따른 얘기, 극강 한파의 윤 대통령 일정도 취소, 이 지자체 비상근무로 원전 준공식에 불참, 이런 뉴스가 나간 거를 사진을 바꿔가지고 술 한잔 먹고 싶어서 이게 이제 일국의 대통령을 그 말하자면은 뭐라 그럴까요? 명예훼손 정도. 일국의 대통령을 명예훼손하면은 그런 법 없나요? 명예훼손죄로. 이런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추적을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작된 스크린샷은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주장과 함께 공유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내 뉴스에서 제가 못 본 거를 AF 코리아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례적 인터뷰에서 추측, 과잉 반응, 예측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테런 모하메드 기자의 내용인데요. 9가지 충고에 대해서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눈에 굵은 글씨를 해놓은 것은 제 눈에 그 가슴에 새겨들을 수 있는 수준, 제 수준의 가슴에 새겨들을 수 있는 그런 거에 굵은 글씨를 표현했습니다. 국의 항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고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도 뭐 전설적인 투자자다. 린치 브라이언 스나이더, 이름 들어보니까 독일계 같죠. 생긴 것도 독일계 같이 생겼네요. 푸자가 빠졌네요. 푸에르토리코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는가. 더 위크지의 테라 콜맨 스태프 작가라는 사람이 했는데, 여기 뭐 상징적인 여기 뭐 게티 이미지라고 했는데, 요 플로리다주 밑에 그 푸에르리코가 있고 그 옆에 아마 저게 있을걸요. 그 쿠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1901년에 미국의 그 합법적 영토가 됐지만 사실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지만 푸에르리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국 대선에는 투표할 수 없다. 뭐 이상한 이 제한을 두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미국 영인 것 같은데, 뭐 식민지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죠 요즘에. 근데 뭐 결론은 뭐 식민지 아니에요. 현대판 식민지 같은 거 같은데,
여기에도 뭐 공화당원이 한 명이 있는데 투표권이 없답니다. 이 사람도. 그리고 또 그 푸에르토리코에는 세 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그 노선이 파가 있답니다. 독립지지자, 완전 독립지지자, 주정부 지지자, 그리고 미국 영토로 남기를 원하는 지지자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유일한 민주적 선택이다라는 쪽으로 뉴스 작가가 논지를 펴나가 있고, 독립은 주의 지위보다 그러나 더 나을 것이다. 사실 뭐 독립국이 되는 게 또 좀 낫지, 일반적으로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뭐 올림픽 같은 거 나가고 뭐 그러면 푸에르토리코라는 국기로 해서 별도로 또 참가하는 거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는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그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 그 플로리다 주는 미국 아주 폭풍 한파에 살아남은 그 지역이죠. 남쪽 지역이 돼가지고 이런 뉴스가 그 스루포 그 생존에 뭐 관련된 뉴스가 될지 어떨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참 야후 재팬 속에서 건져낸 뉴스를 보면은 시조가 현 하마나코 120명 난윤 파티 주최자가 뗏목에서 파티 재개 증언. 뉴스 포스트 세븐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여자 그 주최자인 모양입니다. 눈은 가렸는데 뭐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 여자 같죠. 어쨌거나 그 난윤 파티를 버려가지고 그 정보를 입수해서 다들 체포를 했었는데 정과가 없어가지고 다 불기소 처분됐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돼가지고 소소한 이 작은 파티도 열었는데 이번에 뭐 사죄한다는 의미로 어떤 모임을 또 모임을 했는데 뭐 뗏목을 빌려가지고 참가비도 원래는 한 10,000엔 정도였는데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네. 서민형 난윤 파티네. 난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불륜, 이게 난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난교? 그런 것 같은데, 5,000엔 정도 절반을, 나머지는 주최자 측이 부담을 했다. 돈 있는 여자 같은데, 주최한 장소를 자세하게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소개를 했고요. 눈은 가렸습니다만은 웃고 있는 모양인데 뭐 화장을 한 얼굴이지만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 같지도 않네요. 좀 살이 찌고 나이도 좀 먹어가는 그런 여자네요. 반도체세 감면비 25%, 한 8%, 어디 투자하겠나? GD넷 코리아 유해진 기자 오늘자 뉴스인데 요거는 이제 딴 거고요. 작년 11월 달에 미 텍사스주 주지사하고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이 공장 짓는 거에 대한 발표하는 거. 당연히 한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 질 이유가 없죠. 떠나가면은 한국 일자리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고, 미국은 일자리 생기는 거고, 이번에 K칩법이라는 게 뭐 8%로 확정됐다. 세제 감면이. 그거 가지고 되겠냐 하는 비판적인 기사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한때 뉴스는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 이륙금지 요청을 국방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결항이 이륙을 안 했다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북한이 드론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출격을 해서 경고 사격을 했다 하는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또 보게 되네요. 그래서 한국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를 출동시켰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도 근교 인천 김포공항은 구의 요청을 받고 이륙을 1시간 정도 중단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 드론은 박근혜 정권 시절 때도 잘못돼가지고 그 야산에 떨어진 거를 발견한 적이 있죠. 북한은 드론을 옛날부터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발을 해가지고 정찰기용으로 그렇게 소형 절창기들을 보내가지고 한국의 그 상황을 그렇게 찍어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인공위성으로 다 되나요? 인공위성으로 되니까 드론 안 했나? 우리나라도 요즘 드론 개발한다고 그렇게 두 가지 형태 개발한다고 제가 어저께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내년에 화학과 철강 정도 제외하면 내년 초에는 제조업 경기 전망 흐림. 중앙일보 일본판 뉴스의 제목입니다. 나머지는 그 슈카 월드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한 건데, 필요하시면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10월 26일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